주택구매의 기대 수익률을 낮췄다는 의미는 내가 5억 주고 집을 샀을 때 어떤 기대를 하잖아요. 이 집이 10억이 될 것이다. 여기 재초안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죠. 요게 제가 영상으로도 만들어 드렸던 3기 신도시가 대부분 여기에 포함되거든요. 지금 이게 운정에는 좀 영향을 줄 거예요. 우체국까지 지금 들어갔네요. 지금 쥐어짜고 있다는 게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금 민영주택의 재개발은 다 빠져 있어요. 운정신도시는 요게 포함되는 거예요. 여기는 아주 인기가 어마어마할 겁니다. 저는 이게 좀 얘기가 약간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재건축, 재개발을 하는데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게 이게 좀 약간 모순되거든요. 이번에 총선 180석이 가능해지면서 지금 이걸 마음껏 하고 있죠. 공공분양에 새로운 개념이 하나 생겼네요. 그 영상 자료를 직접 안 만드니까 굉장히 금방 편하게 하네요. 안녕하세요. 운포TV입니다. 23번째 부동산 대책 84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제가 그 발표 원문을 한글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는데요. 오늘은 같이 함께 이거 혼자 읽어보기 좀 불편하잖아요. 귀찮고요. 그래서 영상을 통해서 같이 한번 발표 원문 그대로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서울 권역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발표입니다. 정부는 8월 4일 주택공급 확대 TF회의, TF라는 게 태스크포스 팀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뭐 기업들이라든지 뭐 모두 어떤 특별한 어떤 전략을 세울 어떤 테마가 있다면은 프로젝트라든지 그런 것들을 회의를 통해서 아마 합동브리핑이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고 하는데 합동브리핑은 뭐 기재부라든지 뭐 국토부라든지 뭐 금융위원회라든지 이런 관계자들이 다 함께 모여서 부동산이라는 게 잡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 정부 부서도 다양한 부서들이 같이 왔을 때만 이런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조율을 하면서 정부 합동 발표를 했다는 뜻이겠죠. 서울 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입니다. 23번째고요. 이제는 뭐 다들 뭐 그러려니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번에도 대책이 나올 거라고 예상들 하고 계셨죠. 자, 일단 순서 목차를 보면은 정부가 하고 싶어 하는 얘기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추진 배경, 뭐 기승전결로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추진 배경에 어떤 이제 문제 제기를 하겠죠. 문제 제기하고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데 포인트로 볼 부분이 이렇게겠네요. 1번에서부터 5번을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뭐 향후 계획은 뭐 어떻게 잘 되는지, 법률은 언제 개정할 것인지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갈 거예요. 추진 배경 1번 수요, 투기 수요가 주택 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간 대출 규제, 세제 강화 등을 통해서 시장 안정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기 투자, 갭 투자 등으로 수요 관리에는 일부 한계가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23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는 거고요. 시장 심리 불안으로 30대 아파트 매수도 급증, 갭 투자 비율은 서울이 절반이 넘고 강남 4구는 80%, 실거주를 하지 않는 걸 다 갭 투자로 보는 것 같습니다. 710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와 단기 보유자 등 투기성 주택 구매자에 대한 세 부담을 대폭 강화했죠. 지금 뭐 엄청 취득세라든지 양도소득세, 뭐 분양권을 이제 매도했을 때 그 세금 자체도 굉장히 많이 늘었죠. 주택 구매 기대 수익률을 낮춰서 수요 관리의 근본적인 방안을 이건 마련했다고 자평하고 있는 거죠. 이전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 구매의 기대 수익률을 낮췄다는 의미는 내가 5억 주고 집을 샀을 때 어떤 기대를 하잖아요. 이 집이 10억이 될 것이다. 8억이 될 것이다. 이런 기대 수익 이런 시세 차익을 나는 것을 줄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내가 여기 집을 사도 한 7억밖에 안 되겠구나. 과거에는 10억 정도 됐을 텐데 뭐 이런 의미고요. 공급은 최근 3년간 서울 아파트 공급은 연 4만 호로 과거 대비 증가했으며 향후 3년간 공급도 이보다 높은 연 4.6만 호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서울도 공급이 늘고요. 다만 여기 문제적이겠네요. 23년 이후에도 안정적인 주택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서 이번에 23번째 대책을 발표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뭐 인허가 입주 물량 이렇게 그래프로 나와 있고요. 재초안 및 분양가 상한제 재개로 투기 수요 억제 장치 마련을 했다. 자평하는 거죠. 신규 주택이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 여기서 정부가 얘기하는 실수요자는 거의 대부분 무주택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도 포함되겠지만 현 정부는 무주택자가 실제 집에 들어가서 사는 거 그거를 실수요자로 실제적으로 본다고 생각하고 있고 여기 재초안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죠.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도 지금 민영주택까지 다 확대를 하고 있는 추세이 있기 때문에 재건축을 해도 결국 다 세금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분양가 상한제는 애초에 분양가를 높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차익을 많이 보지 못하게 하는, 뭐 하여튼 투기 수요를 다 억제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 수요 관리 대책에 이은 공급 확대 방안으로 실수요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수급 균형을 통한 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기역은 이미 기자죠. 이미 발표된 대책의 신속 시행, 서울 권역 중심 추가 주택 공급을 추진하겠다. 결국에는 수요와 공급이라는 이 진리, 수요와 공급이라는 이 진리에서 이번 23번째 부동산 정책은 여기에 포인트를 둔 거죠. 이거를 확 늘리겠다는 얘기예요. 공급이 늘어나면 당연히 수요는 분산되고 시장에 어떤 과열하는 식을 거 아닙니까? 뭐 그런 거를 노리는 겁니다. 자, 주택 공급 방안입니다. 기본 방향. 서울 권역 중심으로 26.2만 호 플러스 알파. 대단합니다. 추가 공급을 추진하고요. 신규 공급 13.2만 호 플러스 알파. 공공 분양 사전 청약 6만 호. 요게 제가 영상으로도 만들어 드렸던 3기 신도시가 대부분 여기에 포함되거든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뭐 창릉이라든지, 지난번에는 한 8,000호 정도 됐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엄청나게 대폭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발표 공급 예정 물량 7만 호, 5, 6대책이었죠. 이거는 도심 내 뭐 이렇게 막 공간들을 활용해가지고 7만 호를 더 추가해서 공급하겠다고 했던 발표가 있습니다.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77만 호,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 7만 호, 수도권 내 이미 추진 중 정비사업 30만 호, 근본대책 신규 공급 13.2만 호. 요 정도 이게 현실화가 된다면, 현실화에는 많은 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공급이 엄청나게 늘어나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수요가 이제 많이 분산되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운정신도시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서울 근교에, 그러니까 서울 강북 지역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약간의 이제 시장의 집값이 안정화에는 기여를 할 것 같아요. 파주 운정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런 수도권 내 서울 권역이 이렇게 확대되는 것보다는 3기 신도시 창릉이 늘어나는가를 좀 많이 보셔야 돼요. 뭐 그게 현실적으로 더 영향을 줍니다. 중앙부처 지자체 협업으로 모든 가용 정책 수단을 점검하여 26.2만 호 플러스 알파 마련, 서울 권역 등에 필요한 주택의 실수요자, 무주택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집중 공급. 군부지, 이전 기간 부지, 신규 택지를 최대한 발굴하여 노후 단지를 고밀도로 재건축한다. 요거 용적률을 지금 고밀도라는 거는 이 용적률을 개선하겠다는 얘기예요. 높여주겠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건물도 높게, 용적률 건폐율을 완화해주면서 건물도 높게 짓고 밀집하게 되는 거죠. 용적률을 높여주면, 하나의 땅이 있으면 용적률이라는 거는 요 안에 건폐율과 함께 건물을 올릴 수 있는 어떤 퍼센티지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요거를 완화해주게 되면 고밀도로 이렇게 밀집화되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거는 그냥 아까 얘기했던 거를 이제 나열하는 거네요. 5, 6대책에서 발표한 도심 내 주택 공급 7만 호, 28년까지라고 하네요. 정비사업 활성화해서 공공직 재개발. 자, 정부는 지금 민영주택 재개발은 재초안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로 강력하게 지금 규제를 하고 있고, 지금 재건축도 풀어주는 게 결국에는 공공만 풀어주고 있는 걸로 보여요. 소규모 정비사업 2만 호, 유휴 공간, 유휴라는 거는 그냥 놀고 있는 토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비 및 재활용 3만 호. 그래서 근본 서울 권역 주택 공급 물량 확대 13.2만 호. 1번에서부터 4번까지 지금 이 세부한 계획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지금 13.2만 호를 공급하겠다. 이런 얘기겠죠. 신규 택지 발굴이 들어갔네요. 대통령께서 발굴이라도 해가지고 늘리라고 이렇게 멘트를 하셨더니 정말 발굴이라는 표현을 썼고 발굴을 하고 있네요.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기존 사업 고밀화, 정비 사업 공공성 하나, 규제 완화 등을 위한 도심 공급 확대. 그리고 3번은 당초 계획된 공공분양 물량 사전 청약을 확대한다. 21년에서 22년이고요. 3기 신도시 창릉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창릉은 사전 청약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정부 분위기 보니까 창릉도 포함될 것 같습니다. 21년, 22년이면 내년부터네요. 내년에서 내후년까지. 지금 이게 운정에는 좀 영향을 줄 거예요. 왜냐면 운정 3지구도 지금 이 정도의 지금 분양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지금 3기 신도시 창릉과 거의 동시에 분양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사전 청약과 운정 3지구 분양이 겹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울 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 총괄표네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굴해서 3.3만 호 추가하고요. 용적률 상향 및 고밀화해서 3기 신도시나 이런 쪽으로 확대하고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 도시 규제 완화 등 이런 식으로 해서 13.2만 호를 하겠다. 신규 택지 발굴해서 지금 가장 화제가 되는 건 역시 태릉이죠. 여기도 사실 그린벨트인데 왜 풀어주냐라고 일부 보수 언론에서는 정부를 비판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 태릉도 있고 용산, 과천, 과천은 뭐 엄청 다들 관심을 보겠죠. 서부 면허 시험장, 우체국까지 지금 들어갔네요. 지금 쥐어짜고 있다는 게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금 발굴을 하려고 쥐어짜고 있다는 게 여기 1번에서부터 14번까지 나오는 거예요. 지금 미공개 부지도 있네요. 뭐 감정원 일자리 연계 행복주택 이게 지금 1만 호 기준이기 때문에 400호, 뭐 200호, 뭐 200호, 300호, 300호, 400호 쥐어짰습니다. 그리고 이 위치도 다들 괜찮은 위치들이 대부분이고요.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기존 도심 내 개발 예정 부지, 서울의료원은 저기 삼성 그 마이스 그쪽에 있는데 여기도 좋잖아요. 자리가 공급 확대,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 도입, 정비구역 해제 등에도 재개발 사업 허용,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 공실 등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주거 공급 확대, 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 기준 완화 등 지금 이렇게 보면은 정부가 정말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고 있는데 포인트는 민영주택의 재개발은 다 빠져 있어요. 지금 다들 이걸 기다리고 있는데 목동이라든지 강남이라든지 지금 노후 재개발을 해야 되는 재건축을 해야 되는 이 아파트들이 많이 있는데 이건 제초제로 묶고 제초 아니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로 묶고 안 풀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기 그러다 보니까 이 민영주택의 제초안을 지금 규제를 잡고 있기 때문에 쥐어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공부지 공공만 지금 이렇게 늘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신규 택지 발굴 계속 같은 내용을 얘기하네요. 도심 내 군부지 그러니까 정부나 정부 산하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부지들을 최대한 쥐어짜서 공급하겠다는 얘기고요. 도심 내 군부지까지 지금 다 활용하는데 지금 화제가 되는 게 태릉이죠. 태릉 CC 이 1만 호를 공급한다고 하고 용산 캠프킴 삼각지역 인근도 3,100호 정도 이렇게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태릉 CC는 광역교통 개선 대책까지 이제 발표를 해야죠. 여기에 이제 1만 호 이상을 지금 공급을 하게 되면 여기 도로들이 이제 이렇게 막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대책을 발표하는데 이번에는 뭐 지하철이나 이런 얘기는 없고 지하철이 이렇게 지금 있잖아요. 지하철이 있고 경춘선 열차가 여기 상봉역에서 뭐 망우역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요거를 무슨 얘기죠? 출퇴근 시격을 그러니까 시간 차이 그러니까 배차를 늘린다는 얘기겠네요. 배차를 늘리고 열차를 추가로 투입해서 여기에 늘어나는 수요들을 충족하겠다는 겁니다. 기존의 철도망을 가지고 이 수요를 충분히 확대한다는 얘기고 도로는 여기 빨간색이죠. 화랑로라든지 화랑대 뭐 이쪽 도로들을 6에서 8차로라든지 도로도 확장하겠다는 얘기예요. 도로도 확장하겠다는 얘기고 대중교통도 BRT 이게 뭐 고속버스 시스템 얘기하잖아요. BRT를 신설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1만 호가 들어오는 거에 대한 교통대책을 발표한 거고요. 서울시 등과 계획을 구체화하고 대도시 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교통대책을 확정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운정신도시 주민들이나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및 기존 사업 고밀화 2.4만 호를 추가한다고 합니다. 기존에 이렇게 땅이 있으면 이 정도 되는 아파트들을 이렇게 지으려고 했다가 여기 이렇게 엄청 바닥바닥 붙고 혹은 요 위에 이렇게 건물을 더 올릴 수 있게 용적률 상향해 주는 거죠. 건물이 고층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 등 용적률을 상향해 주고요. 당초에서 이렇게 상향을 해주고 기존 사업 확장 고밀화 서울의료원 강남 요거 잠실 삼성역 옆쪽으로 있어요. 이쪽도 확대를 해서 늘리고 용산 전비창도 늘리고요. 용적률을 상향해서 2만 호 3기 신도시인데 창릉도 여기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 7만 호가 늘어나겠죠. 그리고 중소규모 공공주택 지구도 건물 높이가 높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택지개발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급촉진지구
요 두 개는 운정신도시에도 영향을 줍니다. 운정신도시는 요게 포함되는 거예요. 대규모 66만 제곱평방미터 이상의 대규모 택지 개발 지구잖아요. 지금 운정 3지구 개발 계획 10차례 다들 기다리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어떤 아파트 공급을 줄이고, 상업시설을 많이 좀 확대해서 자족 기능을 추가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들이 많이 있어요. 기축 아파트 보유분들이시나 힐프와 보유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사실 맞거든요. 부동산은 자신의 재산권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시는 게 사실 당연한 거고요. 하지만 정부의 지금 정책은 택지 개발지구 지금 아파트 공급 물량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이 부분에서 운정 3지구도 조금 늘어난 아파트 공급 물량이 늘어날 수도 있지 않나. 그렇게 되면 GTX 역세권 인근에도 어느 정도 아파트가 아예 없을 수는 없지 않나. 물론 국민주택 위주로 공급이 예상이 되긴 하지만 민영주택은 모르겠습니다만 아파트를 좀 공급을 확대하는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지금 국민주택 공공 위주로 지금 주택을 많이 확대하려고 공급을 확대하려고 하기 때문에 운정 3지구도 영향이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 사업을 고민을 한다. 용도 상향. 서울의료원 위치가 엄청 좋거든요. 여기 지금 삼성역에서 이렇게 걸어갈 수 있어요. 여기에 지금 용적률 상향을 해서 공급을 늘린다고 하면 여기는 아주 인기가 어마어마할 겁니다. 용산 정비창도 마찬가지겠죠. 용산도 엄청 인기 핫하잖아요. 이 두 군데는 만약에 아파트 공급을 한다, 분양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많이 몰릴 거예요. 경쟁률이 높을 것이다. 자, 3번 이건 뭔가요?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 공공성을 강화한다. 저는 이게 좀 얘기가 약간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재건축, 재개발을 하는데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게 이게 좀 약간 모순되거든요. 재건축, 재개발을 하는 이유는 사실 부동산이 자산 가치이기 때문에 이 조합원들도 다 어느 정도 자신의 재산 가치가 늘어나는 것을 생각을 하는데 공공성을 강화한다. 공공참여연 고밀 재건축 도입 5년간 5만 원 플러스 알파. 이거는 정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조합원들이 있기 때문이죠. 공공참여와 시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서 주택을 획기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을 도입하는데 개념을 설명해 주죠. LH 한국토지주택공사나 SH 경기도시공사 등 공공이 참여를 해서 자, 이 부분 포인트죠. 소유자 3분의 2가 동의해야지 가능한 겁니다. 무슨 어떤 떡밥을 던져줘야지 이분들이 동의를 하겠죠.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을 기존 세대수보다 2배 이상을 공급하며 개발이익은 기부 체납으로 환수. 기부 체납이 뭐냐면 여기서 이제 2배 이상 공급을 하게 되면 기존에 아파트가 있었는데 이걸 신규 아파트로 하고 나서 2배로 짓고 나면 이 정도 분량은 이득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기존에는 이거를 그 조합원들이 다 어떻게 수익을 좀 가져갈 수 있는 방향으로 뭐 이렇게 다 생각했는데 이거를 공공으로 기부 체납으로 환수한다고 합니다. 기부 체납이 뭐냐면 말 그대로 지자체나 정부에 그냥 갖다 바치는 거예요. 보통 부동산을 개발을 할 때 이렇게 있고 건물이 있으면 이런 공지들 있잖아요. 이런 거를 대부분 기부 체납을 한단 말이에요. 토지 이쪽 부분을요. 이렇게 되면 이거를 누가 할까 싶네요. 개인적으로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단지 구조상 2배 이상 공급이 곤란하더라도 지자체장이 고밀 재건축으로 추진 가능하게 한다. 공공참여 유형은 공공의 자금 조달, 설계 등을 지원하는 공공관리 방식과 일단 공공이 들어가게 되면 투명성이 높아지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걸 선호하는 조합도 있을 수도 있겠네요. 조합과 지분을 공유하는 지분 참여 방식, 조합 등이 선택이 가능하고 요거는 아직 법률을 이제 개정한다고 합니다. 좀 더 지켜봐야겠죠. 포인트는 소유자 등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어야지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요 7만 원도 요 소유자들이 동의를 하지 못한다면 공급이 어려워지겠네요. 규제 완화, 용적률을 만약에 조합에서 이 3분의 2 이상 동의를 해주면 용적률을 300에서 500%까지 완화해 준다고 합니다. 층수는 최대 50층까지도 뭐 서울 내 50층이면 어마어마하죠. 주거 공간을 최대로 확보하기 위해 준주거 지역의 주거 비율을 상향하고요. 공원 설치 의무, 재건축 시 세대당 2제곱미터로 완화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원 설치 의무도 줄여주고 주거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주거 비율도 상향해 주는 거예요. 주변에 녹지나 뭐 좀 공원이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공급 세대 수를 최대한 늘리겠다 이런 의지로 보이고 있습니다. 대지 공원 대신 임대주택으로 기부 체납을 가능하다.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여기 이런 식으로 있으면 건물을 하나 지으면 여기 이런 공지라고 얘기했잖아요. 여기에 뭐 벤치도 있고 공원도 있는데 이런 거를
기부 체납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동안에는요. 이거를 용적률을 이제 상향시켜 주니까 여기에 건물을 위로 이렇게 더 올리고 이 뭐 어느 부분을 이렇게 공공 임대로 하게 되면 여기를 그냥 기부 체납을 해도 괜찮다는 얘기죠. 절차 지원은 서울시 자치구 조합 등이 참여하는 공공참여형 공밀 재건축 사업 태스크포스 팀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기간 단축도 추진하고요. 그래서 공공성을 확보하는 거죠. 용적률의 50에서 70%를 기부 체납으로 환수하고요. 서울시가 주택 순증, 이거 순증가량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담금들을 고려하여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주택 순증 규모와 기부 체납률을 반비례로 적용하겠다. 공공참여 공밀 재건축 시 기부 체납은 기존에는 이런 식으로 돼 있었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돼 있었는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일반 분양 조합원들이 더 유리한 구조예요, 이건. 근데 이제는 용적률을 훨씬 높여주는 대신 그 늘어나는 만큼은 다 기부 체납으로 가져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업성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자체들이 제가 어제 잠깐 뉴스를 봤는데 지금 이 23번째 8.4 부동산 대책에 반발하는 지자체장들이 나오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현실화되려면 넘어야 될 벽들이 좀 많이 있지 않나. 이 조합원들에게 뭔가 이득이 되지 않는 이상 굳이 이걸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공급은 고밀 재건축을 통해 기부 체납받은 주택은 장기 공공임대, 무주택 신혼부부 청년, 현 정부는 무주택자와 신혼부부 청년 위주로 엄청나게 신경 쓰고 있습니다. 공공분양으로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요 위쪽에 생겨도 결국에는 국민주택으로 간다 이 얘기죠. 공공임대, 공공분양의 구체적 공급 방식은 지역별 수요 여건에 따라 지자체가 결정할 수 있도록 임대 방식은 행복주택, 청년층을 위한 장기임대주택, 공공분양 예시는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 이거 뭔지 모르겠습니다. 초기에는 일정 지분만 매입하고 향후 지분 매입 규모를 늘려 최종 100% 매입하는 개념이라고 해요. 나머지는 임대료로 지불을 하고요. 요거는 추후에 나오네요. 투기 방지. 정부는 이걸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죠. 시장 영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여 시장 과열 발생 시 관계기관 합동 실거래 조사 등을 통해 시장 관리, 재건축 단지 과열, 인근 단지에 대한 가격 영향 등이 지속 관철될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도 검토.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정말 이게 강력한 정책인데 이번에 총선 180석이 가능해지면서 지금 이걸 마음껏 하고 있죠. 그동안 어느 정부도 이걸 하지는 못했었어요. 노무현 정부에서도 이 얘기를 꺼냈다가 엄청난 반발을 샀었는데 지금 정부는 이번 총선 승리로 이걸 실질적으로 하고 있죠. 토지거래를 허가구역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간에 일부 구역을 하고 있어요.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의 기대 효과, 인허가 절차 지원, 용역업체 및 시공사 선전 지원, 사업화가 삭화해주고 요 2번은 장점이겠네요. 재건축 조합이나 이런 쪽의 투명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업자금 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공공참여형은 확실하지 않을까. 그리고 민간 브랜드를 사용하고 특화 설계, 시공 품질 관리 등 조합원, 주민 조합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고 합니다. 정비 예정 및 해제 구역에서 공공재 개발 활성화, 주거환경 정비, 주거환경 개선법이라는 게 있죠. 아직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도 정비 예정 구역, 정비 해제 구역에서도 공공재 개발이 가능하도록 허용, 뉴타운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사업 지원 등으로 해제, 서울 내 176개소, 이 중 145개가 강북에 소재가 돼 있는데 이거를 이제 활성화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사들이 참여해서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종상향, 이 종상향이라는 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다 용도가 있어요. 땅은 다 어떤 용도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뭐 1종 주거지역, 뭐 1종 일반 주거지역, 뭐 2종 일반 주거지역, 3종 일반 주거지역, 뭐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이런 식으로 다 건폐율과 용적률의 그 퍼센티지가 막 있어요. 근데 이거를 상향해 주겠다는 의미는 완화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종에서 3종으로 넘어가게 되면 용적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리고 분양가 상향제도 제외해 주고 인센티브를 적용해 준다고 합니다. 다만 공공시행자가 참여해야 되고 재개발 사업의 신속 추진을 지원하지만 나머지는 공공임대를 국민주택을 늘린다는 얘기예요. 정비 예정 해제 구역에도 쾌적한 주거 공간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공급하겠다. 공급을 이렇게 늘리겠다. 규제 완화 등을 통한 도심 공급 확대 0.5만원 플러스 알파 1번에서부터 3-5번까지 있네요. 쭉 한번 보시죠. 뭐 공공임대 재정비 시범사업
유휴 공간, 이거 노는 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노는 땅을 활용해서 주거 공급 확대. 역세권 주거 지역의 복합 개발을 추진. 요거 GTX 운전 역사가 여기에 포함될 수도 정부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제도 개선. 입지 구역 주거 비율을 상향. 중공업지역 순환 정비 사업지 추가 발굴. 장기 공실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여건 완화.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 도입. 한번 보시죠.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 시범사업 추진 3천억 플러스 알파. 노후 공공임대단지의 재정비를 통해서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기존 거주면의 삶의질을 개선한다. 재정비 과정에서 필요한 용도지역 종상향 병행해주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해야지 이제 더 많은 공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노후 공공임대, 신혼부부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이 어울려 거주하는 단지, 통합 공공임대, 통합 공공분양으로 조성. 기존 입주민의 내몰림 방지를 위해서 인근 공공임대 매입 임대 공가를 비어있는 집을 얘기합니다. 공가를 우선 제공하여 순환형 정비사업으로 추진. 2번 공실 등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주거 공급 확대. 민간 사업자도 공실 오피스 상가를 주거 용도로 전환할 수 있게 해주고, 공실 오피스 상가 이거 주거 용도로 전환하는 게 현실화가 되게 힘들거든요. 이거를 뭐 하여튼 어떤 지원을 해준다고 하고,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파주 운정신도시도 많죠. 우미린스테이라든지 서울 도심지역 오피스 공실류, 그러니까 도심지역 오피스, 상업시설, 업무시설도 지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여기도 주택으로 만들어서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얘기고, 리모델링 비용 융자 지원해 주고요. 오피스 상가를 이렇게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으로 하려면 리모델링 해야 되는데 융자를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주차장 추가 설치 면제. 이러면 주차난이 심화되겠죠. 다만 공공성 확보와 교통 혼잡 방지 차원에서 임대 의무 기간, 차량 소유자 입주 제한 등의 요건을 적용하고요. 공공 방식과 동일하게 임차인의 자격을 차량 미소유자 등으로 제한하고, 임대 의무 기간 10년, 임대료권 주거 취약계층의 우선 공급 의무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도시계획 수립 기준 완화 등 제도를 개선하고요. 역세권 준주거 상업지역에 적용 가능한 복합용도 개발 지구 단위 계획을 역세권 주거지역에도 확대하고 용적률을 완화해 줍니다. 서울시 기준 철도 역사 300여 개 중 100여 개소를 일반 주거지구로 추가로 적용한다는 얘기는 계속 같은 얘기 계속 하는 거예요. 건물을 높여주고 밀도 고밀화해서 공급량을 확대해주고 역세권도 국민주택 위주로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운전 3지구 GTX 역세권도 지금 정부의 방침이 이렇다는 걸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도심의 다양한 주거 공간을 육성하기 위해 각종 도시 규제 등이 최소화되는 입지 규제 최소구역 제도를 개선하여 활성화를 추진한다. 모든 법률적인 이런 것까지 아실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모든 법률적인 규제를 총동원해서 공급 물량을 확보해 준다 이거예요. 기존에 있었던 이런 규제와 제한을 많이 풀어준다. 준공업지역 순환정비사업 사업지 2개소 추가 발굴하고요. 준공업지역은 이제 공업지역,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지역이겠죠. 요 땅에다가 주거, 상업, 업무시설 이런 것도 다 가능하게 오피스텔까지 공급하겠다는 거고요. 6개월 이상 장기 공실로 남아있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요건을 완화해서 무주택자에게 임대, 장기 공실 공공임대주택 현황은 현재 서울 내 900호 정도, 이 900호도 쥐어짜서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소득 요건을 완화해 주겠다는 얘기고요. 공공분양 물량 중 지분 적립 표현, 이게 뭐죠? 이거 되게 처음 생소한데 이거 한번 많이들 보세요. 공공분양 물량 중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 주택 지분의 장기간 분할 취득을 시범 도입하여 생애 최초라든지 무주택 실수자에게 내 집 마련을 한다. 공공분양의 새로운 개념이 하나 생겼네요.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입니다. 개념. 구입자금이 부족한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해 입주 시 분양대금의 일정 지분을 납부하고 장기간 거주하여 지분을 분할 취득하는 주택. 구체적인 지분 취득 기간, 입주자 선정 방식들은 추후 발표, 올해 하반기에. 공공재건축 공공분양 물량, 신규 확보 공공택지 등 투기 방지 방안 예시, 전매 제한 20년입니다. 그냥 살란 얘기죠. 실거주 요건. 이렇게 되면은 공공분양도 이제 지분 적립형이기 때문에 공공분양이 5억이다. 그러면 지분으로 해서 1억만 내고 이 소유권을 가져오는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억은 꾸준히 장기간 20년간 거주하면서 계속 이거를 이제 채워 나가는 거죠. 이런 개념으로 보이는데 자세한 거는 하반기에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장기 임대주택이랑은 물론 다르겠지만 10년 공공임대 있잖아요. 지금도요.
10년 공공임대는 10년 후에 분양 전환을 하잖아요. 이거랑 뭐 크게 차이가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 요런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으로 들어갔을 때 청약통장과 내가 무주택자인지 유주택자인지 이런 그 청약제도도 어느 정도 좀 개념을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도 변경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청약통장을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청약통장 유주택자로 초반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유주택자가 돼버리는 건지, 뭐 일정 뭐 지분의 30%가 넘어갔을 때 유주택자가 되는 건지, 포기할 수 있는 건지, 좀 애매합니다. 이건 좀 지켜봐야 되는데, 새로운 개념의 공공분양이 지금 나오고 있다. 기존 공공분양 물량 사전 청약 확대 6만호, 이것도 많이 관심을 가지시겠네요. 창릉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계획된 공공택지, 가장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창릉 신도시라든지 상기 신도시는 사전 청약 물량을 당초 9,000호였네요. 8,000호가 아니라 9,000호에서 6만호로 늘리고요. 대폭 확대했습니다. 청약 시스템이 구축되는 21년 3분기부터 사전 청약 접수를 시작하니까 내년 이맘때쯤부터 이제 한다는 얘기예요. 접수를. 실수요자 예측 가능성 제고하고 청약 대기 및 매물 수요 완화. 본 청약은 1, 2년 전 일부 물량에 대해 사전 청약을 하겠다. 입주까지는 3, 4년 소요되고, 근본 대책에 따라 기존보다 늘어나는 공급 물량 중 50% 이상을 생애 최초 구입자,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겠다. 이렇게 늘어나도 결국에는 수혜를 가져가는 게 보통 이제 청년 신혼부부들과 생애 최초에게 주겠다는 얘기예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 늘어났다. 무려 6만 호로 늘어났다는 점. 이거는 운정3지구에 영향을 좀 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시기가 겹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시기가 운정3지구랑 겹칩니다. 지금. 향후 계획, 부지 매입 등 택지개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실제 입주까지 시차가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공급대책 추진 현황 발표, 매주 부동산 시장 점검, 뭐 일상적인 얘기네요. 모니터링해서 필요시 신속 조치하겠다. 이건 항상 하는 얘기죠. 자, 오늘은 그냥 한번 그 부동산 대책을 같이 한번 읽어봤어요. 저도 이 영상 제작 덕분에 자세하게 다시 한번 읽어봤고, 지금 포인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몇 개는 조합원들이 거절을 해버리면 못하는 공급 물량 확대도 있고요. 지자체장이 또 거부하면은 또 안 되는, 하여튼 지자체 협의가 필수인 지역들이 많네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정부는 지금 수요를 억제하고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걸 막기 위해서 공급을 대폭 쥐어짜서 확대하겠다. 그것도 국민주택 위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현실화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전부 다 현실화되지 못하더라도 정부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공급이 늘어난다는 거는 일단 서울 내에 부동산 시장에 약간의 좀 과열 양상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영상 자료를 직접 안 만드니까 굉장히 금방 편하게 하네요. 저도 그냥 이런 자료들 위주로 하면은 영상 제작 시간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새벽에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그냥 정부 자료를 그대로 한번 브리핑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포TV는 이제 수익형 부동산이 추가되고, 제가 개인적인 어떤 그 개인 생활이 많이 변동이 될 예정이어서 음포TV도 좀 많이 변동이 될 것 같아요.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지금 밖에 또 비 오고 있어서 비 오는 소리 들리실 것 같은데, 비가 와더라도 기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길 것 같아서 자막은 없이 그냥 그대로 한번 업로드 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